안녕하십니까. 한관련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제가 땅을 어디로 사야 된다는 접근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객들이 일반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이거 투자 가치가 있는데 좀 투자 가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제일 궁금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그거는 실제로 투자 가치가 많다 적다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돈을 벌겠죠. 그렇지 않고, 그것도 이제 돈을 벌고 투자 가치로 해서 돈을 번다 이런 부분들은요, 또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그러니까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실제로 그거는 본인의 복이죠. 그래서 근데 기본에 충실하라 하는 거는 그 기본을 알고 상담을 하셔야 당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기본을 알면은 상대 어떤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든 부동산 전문 컨설팅을 하시는 업체든 아니면 심지어 기획부동산들까지도 내가 기본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땅을 이제 두 가지로 딱 나눠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고급적인 여러분들 강의가 될 거예요. 이 투자 가치, 땅을 내가 사는데 투자 가치 있는 데 살 것이냐, 아니면 실용 목적으로 살 것이냐, 이 사용 목적.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죠. 투자 가치도 있고 실용 목적도 있고. 참,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강도를 조금 낮추면 조금의 투자 가치와 조금의 실용 목적 이렇게는 갈 수 있는데, 많은 투자 가치와 많은 실용 목적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뜨거운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인기가 있는 지역. 정말 지금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애월 대정 해안로부터 해서 구자 조천 해안로부터 해서 카페와 펜션, 맛집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아우러져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소액으로 이걸 원하잖아요. 그럼 소액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 가치와 실용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다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땅을 누군가 옛날에 샀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샀는데 갑자기 몇 배가 올랐다.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오른 게 아니고 택지 개발 갑자기 택지 개발이 내 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상이다. 갑자기 내 땅이 가치가 오르겠죠. 그죠? 수용을 하든지, 그죠? 협의 보상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주변에 다 땅값도 오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살 때, 택지 개발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잘 알고 계시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공영 개발이냐, 민영 개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많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게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땅 있는데 내 땅 택지 개발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뭐냐면은 도심 근처 아니면 부도심 근처에 합니다. 또 뭐냐면은 여기에 용도지역은 대부분 다 뭐냐면 자연녹지가 많아요. 잔혹. 왜냐하면 우리가 땅이 생긴 모양새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제주시, 서귀포시 이랬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뭐 안덕, 뭐 이쪽 가잖아요. 대정, 한경, 한림, 애월 이렇게 가잖아요. 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조천, 그죠? 구자, 뭐 성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뭐 표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심이죠. 도심이죠. 요 부도심이죠. 부도심입니다. 다 읍단이니까. 그러면은 이 택지 개발은 어디에 이루어지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산에 뚝뚝뚝 이래 안 이루어집니다. 뭐냐면은 이 도심과 같이 붙어 있는 땅들은 대부분 다 자연녹지입니다. 다 자연녹지예요. 그게 이제 도시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전국이 다 그래요. 도심과 이렇게 부도심과 붙어 있는 이런 땅들은 다 자연녹지입니다. 다 자연녹지예요. 대부분 다 자연녹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이 자연녹지가 앞서서 계획관리지역이 도심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연녹지 바로 뒤편에 물러나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띄보면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들은 비도시지역입니다. 이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시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이렇게 도시와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이제 부분에 자연녹지가 붙어 있는 같이 근접해 있는 게 좀 더 그 계획관리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땅을 매입하시려면 같은 가격이면 금표를 높은 겁니다. 똑같은 100평을 사면 비슷한 위치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을 해요. 왜? 금표를 40% 사요. 자연녹지 금표를 20%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막상 자연녹지 지역은 이런 게 장점이고 계획관리는 장점이다. 금표율 장점인데 도시지역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 부도심이나 도심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뭐 사마지구나 뭐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을 하죠.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하면은 일단은 뭐냐면은 도시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 지역으로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금표율이 높지만 자연녹지 금표율이 너무 적은데요. 여기는 도시가 확장이 될 때 먼저 건든다. 먼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그 도심을 살짝 벗어나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연녹지와 우리가 이제 투자가치라고 한다 개념으로서 볼 때, 투자가치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난 돈이 싸게 사가지고 뭐 많이 나중에 비싸게 바래. 그러면 다른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첫째 뭐냐면 산 땅을 산다면은 던져두겠죠. 그 농사를 짓거나 하겠죠. 농막이나 두고. 그러면 여기는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뷰가 없다. 그 다음 땅이 못생겼다. 그 다음에 하지다. 푹 꺼지거나 뭐 돌이 많거나 그렇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 주변에 있다. 그죠? 뭐 이런 등등등등. 단 제가 이 공통부문을 깔게요. 공통부문은 뭐냐면 건축이 가능한 못생겨도 건축 가능한 주변에 그 필요한 전기, 상수도, 오수관 이런 거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안전장치다. 안전장치다. 왜? 나중에 내가 뭐 이게 뭐 세월이 흘러서도 아무 그냥 이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내가 뭐 조금이란 거라도 뭐 지어서 뭐 즐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 땅을 사서 투자 가치 있는 땅을 사면 이거 산 땅 사야 되잖아요. 못생겨도 산 땅 사라. 근데 여기에 대해 되고 이거 뭐 한 4, 50만 원 뭐 대충 이래 하겠죠. 그죠? 못생겨도 산 땅 뒤쪽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된다. 내가 살게 사고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 고객들이 투자 참여라기보다 개발에 참여. 개발을 뭐 공영 민영 크게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1,500평, 2,000평, 3,000평 이렇게 지목이 임이고 개발할 만한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나왔는데 땅이 사요. 근데 여기에는 뭐 한 4, 5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뷰도 괜찮고 뭐 주변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게 다 괜찮대. 너무 평수가 커. 크다 보니까 근데 가능한 제가 머리 아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각자 뭐 7명이다 10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1억 미만씩 이렇게 참여해서 이 땅을 당연히 계약을 이제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죠. 계약금을. 그런데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걸 울산,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요. 울산에는 뭐 각 회사들이 많아요. SK 뭐 석유화단지도 있고 현대도 있고 한데 그 조합원들끼리 뭐 10명, 8명, 20명 이래서 이렇게 뭐 한 3,000평의 지목을 임야 같은 걸 사서 자연녹지나 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사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들 저도 많이 해줬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싸게 각자 참여할 수가 있다. 저 제주도에 안 그래도 해보려고 쭉 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제 지금 그 구독자분들이 좀 땅이 너무 전부 다 비싸지고 이러니까 한 1억 정도의 전후에 고객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 좋은 게 나오면 같이 좀 개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말고 그 대신 단 계약과 동시에 허가 조건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각자 투자인 금액대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겠죠. 자,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했을 때 투자 가치 이거는 다 사게 샀을 때입니다. 사게 샀을 때 이렇게 이제 투자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요. 이것도 저도 아니면 아예 그냥 뜨거운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슈 지역으로. 이슈 지역은 비싸겠죠. 비싸도 이슈 지역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어떤 게 많이 상승할까요? 이미 많이 상승했는 평당 500만 원이 1,000만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당 5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화장을 하고 가꾸면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용 목적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실용 목적도 수익형으로 많이 하죠.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은 내가 전원 생활 이 목적이 뭐냐면은 전원, 노후, 건강, 웰빙 뭐 똑같은 말이네. 웰빙 그 다음에 뭐 한 달 살기형 수익형 그 다음에 이 대부분 다 즐기는 목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실용 목적은 뭐냐면 일단 뷰부터 먼저 봅니다. 이런 땅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성은 이 아들보다는 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얘는 또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얘는 1번은.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가능한 땅은 가격이 뒤로 가는 경우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뷰, 실용 목적은 당연히 뷰. 그 다음에 뷰는 뭐 숲색, 중산간 숲색권 뷰, 뭐 저해안 뷰 이쪽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실용 목적이죠. 그 다음에 뷰가 아니면 조용한 뭐 마을, 뭐 돌창고, 창고에서는 창고 많이 찾더라고요. 이거는 양성화가 안 되면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뭐 촌집, 이런 게 다 실용 목적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성의 어떤 가격이 상승 부분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실용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접근성과 편의성을 따지죠. 이런 거는 편의성. 그러니까 내가 실용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보다도 이 실용 목적이기 때문에 좀 살기 편해야 된다. 접근성이나 편의성. 도로 제가 저번 주에 강의했듯이 접근성, 메인 도로 아니면 간선 도로 아니면 부도심 이런 거 좀 가깝냐.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서 아주 이 전원생활, 노후생활 건강 웰빙 뭐 한 달 살기 내가 즐기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한 달 살기를 보름 살기를 이렇게 내놔도 잘 나가는 곳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슈 지역으로. 이슈 지역. 이슈 지역은 제주도에 많잖아요.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이 들었을 게요. 뭐 서쪽에 영어 교육도시 시나월드타운,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영어 저 동쪽에 이공항 있는 구사 표선 너무 다른 또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이슈 지역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실용 목적이다. 실용 목적은 여기는 대부분 다 이런 데 가시는 분들, 여기 이기에서 이슈지 가는 분들은 실제로 뭐냐면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도 목적으로 하고, 이건 돈이 많은 분, 이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좀 돈이 좀 적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 개발 이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갑자기 뭐 내 땅의 주변에 뭐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러분들 뭐 주식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면 리턴 되는 것도 많겠죠, 수익도. 그래서 그런 걸 감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좀 안전하게, 요거는 뭐냐면은 같이 협의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희망이에요. 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중에 제 사무실 오시면 소액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어떤, 그러고 소유권도 같이 해서, 기획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고 다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들 바로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제주도 땅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 땅 아직까지 많이 오릅니다. 제가 요번에 경기도 용인의 처인구 SK 하이닉스 그 100만 평 이상 들어오는 그 지역에, 처인구 쪽에 원산면 쪽에 제가 요번에 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게 제가 5, 6년 전에 100만원 계획관리직도 100만원 정도 했어요. 지금 4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5, 6년 만에 한 4배 올랐죠. 그래도 지금 또 큰 평수는 거래는 안 되는, 큰 평수는 뭐 사실 다 다른 뭐 산업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 평수 100평, 200평, 뭐 300평만은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경기도 서울에 계신 분들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그럼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잖아요. 제주도는. 이슈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뭐 그거가 비싸다 사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매수청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슈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 많이 올랐니 나중에 떨어지니 그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매수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좋으면 매수하는 거고, 그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이제 누구 탓하겠습니까? 좋은 것은 오른다. 좋은데, 내가 정말 좋은 데는 오른다. 내가 사고자 하는 데는 오른다. 그렇게 상승하는, 그게 부동산의 진리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고객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우리 한국 아일랜드는 좀 토지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제주도 노영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제주에. 그리고 상담도 제가 그냥 무료 상담도 많이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는 건 한 5분 내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붙잡고 한 30분, 20, 30분 계속, 그것도 몇 번씩 통화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곤란하고요. 언제든 제주도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잡이가, 부동산에 있는 길잡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아일랜드였습니다.